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대립을 두 나라 간의 패권 전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해석이 타당하겠죠. 그러나 특히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그 숨겨진, 배후에 밝혀지지 않은 배후에 숨겨진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 또 대한민국은 어떤 또 어떤 미국이 그런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바가 뭐고, 또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대한민국이 국익에 유리하게 될지 한번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970년에 미국 대통령 닉슨과 중국의 등소평 사이에서 서로 외교를 맺고 국교를 수립을 하죠. 그래서 문호를 개방을 하고 미국이 지원하에 중국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때 미국이 그 중국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소 두 나라 간의 어떤 냉전 관계를 2차 대전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두 나라가 국력이 비슷했고 군사력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같은 공산당 국가고 국격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을 이제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두 나라 간에 수교를 하고 그 이후로 미국은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국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비록 공산주의의 명칭은 달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중국 사회를 변화시키면은 앞으로 그 서구의 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중국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그 중국과 어떤 그런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고 그 이후 5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중국을 도와준 거죠. 그 결과 지금 중국은 세계적인 그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미국과 거의 힘을 대등하게 대립할 수 있는, GDP의 세계 2위고 군사력도 세계 2위고 그 정도까지 힘이 이제 커진 거죠. 근데 그 커지는 것까지는 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국이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온갖 나쁜 짓을 많이 벌려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왔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마약입니다. 중국이 펜타닐이라는 중국의 공장에서 생성이 되는, 만들어지는 마약을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밀반출시켜서 미국으로 마약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특히 그 멕시코의 그 마약 갱단들 카르텔을 통해서 펜타닐을 미국으로 반입시켜서 2022년도에인가 미국의 20대 젊은이들이 이 펜타닐 중독으로 인해서 12만 명이 사망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젊은 애들이 죽은 숫자가 12만 명이면은 그걸 복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미국에 가면요, 중고등학교 때 마약을 복용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연해 있습니다. 만국병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미국을 죽여가려고 한쪽으로는 마약을 멕시코를 통해서 밀반입을 시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민계를 통해서 친중 정권으로 사람들을 매수를 합니다. 정치인들도 그러고 뭐 학자들도 그러고 교수들도 그러고. 그래서 종종 미국 신문에 그렇게 친중으로 그렇게 매수당했던 그런 정치인들의 얘기와 교수들의 얘기가 올라오곤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돈을 통해서 매수를 합니다. 정치인들, 상하 의원들, 지방 의원들, 주지사들, 그다음에 또 뭡니까 매스컴들, 미국의 그 CNN의 대주주가 중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월스트리트도 전부 다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영향을 엄청나게 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매스컴을 장악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 교수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그 고급 기술들을 빼가는 거죠. 그런 짓을 오랫동안 벌려왔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그것을 직시를 하고 대통령이 되면서 이 무너져 나가는 이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내려앉힐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거기다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2020년도 미 대통령 선거에 중국이 개입을 해서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트럼프를 낙선시켰죠. 2020년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1월 달에 팬데믹, 우한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지면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셧다운 됐지 않습니까? 그해 11월 달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미국의 선거 제도는 원래 선거 당일날 12시가 되면 마감되면은 밤 12시가 되면은 대통령의 당선 여부를 선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 때문에 그 우편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편 투표를 일주일 아니면 또 뭐 2주, 3주, 한 달씩이나 하고 우편 투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주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과시켜 가지고 그 우편 투표에서 바이든으로 완전히 그 뒤집어지는 그런 부정의 역사가 2020년에 자행된 거죠. 트럼프가 엄청나게 그 당일날은 이겼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 한국에는 그 사전투표가 그렇게 부정을 일으켜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은 미국은 우편투표입니다. 우편투표에서 완전히 바이든 몰표가 나와가지고 그 경합주였던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뭐 조지아 전부 다 바이든으로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에게 정권을 빼앗겼죠. 부정을 통해서.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중국이 있다는 것을 트럼프는 지금 정보를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도 개입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중국을 내려앉히지 않으면은 미국이 앞으로 장래가 어렵다, 장래가 희망이 없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 중국 공산당의 그 계략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보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 1월 달쯤에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뒤에 부정선거권을 꺼내서 한국도 그때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좀 미뤄져서 지금 6개월이 지금 더 지나왔죠. 지금 이제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모스탄 대사 또 뭐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사이에는 뭐냐? 중국의 힘을 꺾기 위해서 그냥 이란도 지금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제적인 관세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내려앉히는 거죠.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의 힘이 미국보다 더 강하다. 경제력도 그러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종이호랑이고 그야말로 지는 해고 중국이 뜨는 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믿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수치상으로 GDP나 뭐 군사력 같은 경우는 뭐 2위로 좀 올라가 있지만요. 실제 일반 국민들의 그 삶이 어떤가. 그 나라의 그 경쟁력은 어디 있냐면은 중산층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그것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중국은 그 70%의 지금 중국의 인구가 한 달에 30만 원 이하의 돈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것은 그 아주 특별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공부했던 데가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라는 학교입니다. 조지아의 주립대학인데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의 풋볼 코치, 그러니까 지금 미식축구죠. 미식축구 코치가 2021년도와 22년도에 내셔널 챔피언, 그러니까 그 전국을 제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코치의 반열로 올라갔는데 그 풋볼 코치가 받는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만 불입니다. 1,200만 불인가 그래요, 지금요. 우리 한화로 따지면은 150억, 180억 이렇게 되죠. 미국의 일개 대학교 풋볼 코치의 그 봉급이 180억입니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적인 예지만은, 저는 중국이 죽었다 깨나도 미국을 당할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대항해서 중국을 걱정하고 중국과 대립하게 하는데 힘을 들여서 지금 위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의 가장 어려운 상대는 중국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딥스테이트 세력입니다. 이 딥스테이트 세력이 트럼프를 2016년에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탄핵을 시도했고 2020년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 딥스테이트가 대통령에 올라가는 것을 막았고 2023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그 딥스테이트 속에는 모든 매스컴들이 CNN,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ABC, 모든 매스컴들 그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트럼프를 못 나오게 막으려고 꺾으려고 온갖 그런 어떤 수술을 다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과 애국자들이 힘을 합해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것이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밀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한 기독교 국가로 다시 회복시키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총에 맞을 뻔했지 않습니까? 유세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줬다. 그리고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이제 싸워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았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의 이 현재 긴장 관계에는 단순한 어떤 패권 전쟁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피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로 들어갔던 그 계엄군보다도 숫자보다도 더 많은 280명인가요? 수원에 있는 선관위를 급습을 해서 거기서 뭔가를 가져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아직 밝혀지지 않는 그런 사실이지만은 중국인 그 해커들이 거기서 몇 명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잡혀갔다는 거 아닙니까? 곧 밝혀지겠죠, 그건. 그러면 지금 한국의 선관위가 A웹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A웹. 그러한 어떤 선거 어떤 그 관리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109나라인가 지금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 부정을 일으켰다는 것이 지금 미국이 트럼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냥 이것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절대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씩 밝혀지게 될 거고 지금 트럼프 핵심 중에서 모스탄 대사 그다음 고든창 이런 분들이 지금 보고서를 매일같이 내지 않습니까? 이제 곧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대선에 관여됐나 배후에는 중국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한국도 곧 이제 역전의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곧 언제 올 거라 생각해요. 곧 이제 중국이 이제 내려앉게 되면은 시진핑이 지금 이제 실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의 군부가 지금 이제 장악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군부는 사실상 중국의 군부는 사실상 미국과 전쟁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군인들이잖아요.
예, 군인들이고 미국의 그 공산당이나 그 군부의 그 재산이 엄청난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제가 미국의 그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거기에 지금 좋은 동네 아주 부자 동네는 200만 불, 300만 불 합니다. 집값이. 뭐 한국의 아파트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한국의 그 아파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에서 200만 불, 300만 불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한 그 주택을 중국의 20대, 30대 애들이 캐시로 와서 삽니다. 그것을 사는데 보통 나와 있는 시세보다도 10만 불, 20만 불 더 얹혀주고 지금 집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그 집들이 중국 애들에 의해서 그 젊은 중국 애들에 의해서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대 30대가 무슨 돈으로 그렇게 사겠습니까? 다 중국의 공산당의 간부의 자녀들이라든가 군부의 자녀들이죠. 그 사람들이 돈들을 엄청나게 빼돌려서 미국에다가 다 지금 그 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등을 지고 미국과 싸워서 자기들이 얻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시진핑이 자기 개인적인 야망으로 중국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지배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 1대1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미국을 밀어내고 이제 중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고 자기가 그 황제 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에서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시진핑이 몰락하고 이제 중국이 공산당이나 어떤 그 군부 세력에 의해서 재편이 되면은 절대 미국과 싸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싸울 힘이 없어요. 네,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될 거고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고 그때 이제 한 8월 경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진핑이 몰락하게 되고 그때에 이제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던 중국이나 한국을 다 미국은 손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내정 간섭이 아니고요.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 아니고 미국의 대선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내고 배후를 밝혀내고 그렇게 부정선거로 인해서 정권을 잡은 그런 세력들을 다 축출하고 다시 돌이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저는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믿는 것은 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을 할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한 달 딱 지나서 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선관위를 급습을 해서 갖고 중앙정 국정을 통해서 온갖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이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반드시 미국 측의 어떤 서로 공조를 했고 지금까지는 때를 기다린 거라고 봅니다.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국이 힘을 내려앉게 되면은 뭐 당연하게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이제 힘이 없죠. 그다음 이북도 보십시오. 지금 김정은이가 오늘 내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무슨 힘으로 민주당이 저걸 하겠습니까? 모든 이제 지원이 차단이 될 텐데, 그리고 부정선거가 드러나게 되고 만천하에 드러나서 하게 되면은 그 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저는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이 통일 한국을 통해서 선교의 그 나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장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싶어요. 이거 다루기 쉽지 않은 그런 타이틀인데 이슈인데 이걸 다뤄야 됩니다. 이걸 다루지 않으면은 현재 세계 돌아가고 특히 미국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완전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딥스테이트에서 한번 다뤄보고 또 중국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에서 중공이 의도적으로 우한 연구소에서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렸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미국 국내에 있는 딥스테이트 세력과 연합을 해서 그렇게 팬데믹을 만듦을 통해서 미국의 그 투표를 우편 투표를 감행하게 되고 그 결과로 트럼프가 낙선이 되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까지도 그 우한 바이러스라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라고 믿고 있고 한때는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중국을 상대로 뭐 수조 달러를 청구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입장은 단호합니다. 중국이야말로 미국에 가장 그 해악을 끼치는 미국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결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중국을 몰락시키는 데까지 전념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